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종가는 2150만원에 끝났어요. 어제 장중에 좀 밀리긴 했는데 뭐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제 오름세를 좀 죽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오름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잠깐 밀린다고 해도 크게 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보게 되면 상승 후 조정 자리인데 여기서 튀어서 미리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클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가고 있고,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오늘 뭐 샌드박스나 뭐 그런 코인들이 좀 많이 좀 주력으로 좀 달려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후발로 올라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무서워하고 기사에 대한 부분이나 최근에 코인 시장에 대한 동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혹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시장이 뚜렷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걸 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코인들이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요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번에 약간 올랐다가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이런 급등이 나와서 올라가게 돼버린다면은 나머지 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 가니까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꾸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적용을 시켜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서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결국 따라가는 매매, 올라가니까 한번 잡아볼까,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간다든지 그러한 어떤 방향이 많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그래도 1월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1월 중에서도 다음 주까지는 좀 좋아질 것 같고, 만약에 추가 탄력이 있을 경우에는 1월 말까지 시장이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첫 1월에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자. 어제 이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후달리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분봉에서 비트코인을 보니까 이렇게 우르르 또 빠지고 있어서, 아이고 이제 뭐 또 빠지네, 이제 다시 또 못 가네, 뭐 요런 식의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요거 빠지면서는 보면서 진짜 기회를, 비트코인 시장이 현재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춤의 기회도 주고 신규 기회도 주고 있다. 또는 도망쳐서 약간 뭐 손절이면 손절, 익절이면 익절, 모든 구간에서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고 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올라간 게 없는데 무슨 기회를 주고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좀 봐야 된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진 이력상으로 봤을 때 그냥 빠지고 잠깐 반등 밀리고 그냥 이런 걸로 또 계산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죠? 이번에 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유의 지정이 또 안내가 돼 버렸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나요? 근데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주식하다가 뭐 상패된다 그래서 사실 무서워 하나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 지금 코인이 원래는 개수가 적었잖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이거 주식도 보게 되면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상패되고 뭐 정지됐다고 해서 무서워하나요? 다른 종목 못 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코인 시장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래, 작년 연말에 이제 얘기했던 게, 올해는 가능하면은 메이저나 준메이저 코인으로 좀 많이 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한 거고, 알트코인은 올라올수록 최대한 정리하셔라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요 상단에 있는 코인들이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수급.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방향. 확실히 달라지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두 가지로 무조건 봐야 되는데,
어제 터졌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앞전에 터졌던 뭐 솔라나나 뭐 이런 코인들의 어떤 거래를 보면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밑에 반대로 또 하락하는 애들 많지도 않아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차트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할 줄 안다면은 이게 이렇게 장중에 밀리더라도 2130을 찢더라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포만 느낀다. 자, 아직도 투자 시장을 심리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 이거를 지금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상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냐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비트코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10%나 5% 급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지금 가자가 많거든요. 보수적으로 가자 하고 극도로 이제 공포 단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좀 시즌인데 이게 진짜 그냥 누가 다 보듯이 여기에서 여기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일시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 반등밖에 되지 않는 구간으로 인식하기 쉽다라는 거죠. 결국에 한방 이제 터서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또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반드시 쏟아진다고 봐요, 나는. 기사가 지금은 좋은 기사 없어요. 그죠? 암호화폐 그 기사로 가가지고 찾아보게 되면은 그냥 뭐 페이코인 뭐 5일날 서비스 종료한다고 써있고 다음 달에 그러면서 23% 빠졌다 뭐 그런 기사. 그 다음에 뭐 법적인 리스크, 그죠? 업비트하고 빗썸은 좀 벗어났다 뭐 요런 얘기 정도. 그 다음에 뭐 지분 얘기, 그 다음에 뭐 직원 해고 얘기, 그 다음에 뭐 NFT 뭐 앱으로 이제 뭐 확장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빼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더 사라고 하잖아요. 미국 말고 다른 쪽 그 시장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그 주변 국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만들어진 거를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웬만해서 선물 시장 상장하나요? 그럼 상장시켰다라는 거는 벌써 기관들이 뛰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이 누군지 누구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매매할 수 있는 데가 선물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주력이에요. 근데 선물 시장이 지금 발생을 했는지 지금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부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부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계속. 그죠? 부정으로 보고 있어야 맞죠. 이번에 실적도 안 나왔지. 회사는 튼튼한데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러면 걔 야중에 망하겠네요. 삼성전자도. 예, 그렇게 보는 개념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코인 시장을. 그래서 개념이나 어떤 실용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 개념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흐름상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향후 코인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확실히 달라진 시점을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은 이번에도 그냥 찔끔 올라오면 또 손절 칠 거고, 여기서 조정받고 또 떨어지면 또 아쉬워할 거고, 또 찔끔 올라가면 간다 하고 또 손절 칠 거고. 자, 이런 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을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려있다고 치면은 요 정도 올라오면 여러분 다 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 매수가가 여기라면, 여러분들 매수가가 여긴데 비트코인이 요즘 급등해버린다? 그럼 다 팔고 나갈 거예요. 왜? 어차피 올해 시장 안 좋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팔면 그 물량 누가 사갈까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개인이 다시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종의 뭐 법인 회사들이 될 수가 있고 여러 틀에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거나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윗방향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수십 가지의 기회를 놓친다. 그거는 어차피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거를 좀 보자. 1월 달에 좀 보자.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보는 거는 1차 상승 있죠. 1차 상승이 끝난 후에 조정이 좀 나와 줄 거예요. 1차 상승이 끝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그 조정이 다시 바닥으로 다 빠지는 조정으로 보고 있진 않거든요.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나 이제 이번 주 계속 얘기한 게 코인 시장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랬죠? 계속 메인이 안 왔다. 지금은 초반 구간이지 메인이 안 왔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인 계좌에 대한 투자금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왔던 이제 뭐 우리 괜찮게 보자고 했던 샌드박스도 뭐 안 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디센트도 샌드도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좀 못 갔던 베이직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코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엘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1차 상승이 끝난 코인이에요. 얘는 오늘 종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로 1차 상승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런 1차 상승을 보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가서 조정받고 이오고 2차가 발생될까? 요거 자리가 이제 올 때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이제 뭐 여기 요 정도 가고 있는데 그죠? 제대로 된 시세도 안 나왔고 방향도 세게 가지 않고 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메이저나 준메이저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시세를 주고 있는 알트코인들하고 좀 순환이 되면서 그런 모습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좋은 이벤트 거리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코인들이 이번 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사실상 스타트가 됐거든요. 다음 주까지 시장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는 1월 둘째 주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1월 둘째 주까지 시장이 좋아지는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뭐가 있었지? 다음 주에는 왜 세지지? 이번 주에 뭐 꼭 이슈가 있어야 뭐 세지나? 그쵸? 꼭 좋은 이슈가 있어야 세지고 좋은 이슈가 없으면 꼭 무조건 하락하고 시장이 꼭 그런가요? 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1월 달에 한번 공부 삼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구간에서 찬스를 주고 있는 요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1월 동안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개별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좀 코인들,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코인들, 기존에 12월부터 제가 얘기했던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좀 가져와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